반갑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유산화 비즈니스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규성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는 거고, 비슷하죠, 그죠? 네,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8년 동안 제품을 섭취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7시 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갖다가 찾아보고 알아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박수를 사실 보내고 싶습니다. 왜? 저 또한 8년 전에 이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 위에 서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저 또한 8년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신규 분들하고 똑같았었어요. 다만 그때는 이렇게 알아보는 장소나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훨씬 더 많은 선입견들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게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열고 어쨌든 오늘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뭔가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여기서까지 와가지고 뭐 가둬놨네, 문이 안 열리네, 뒤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저처럼 인생이 바뀔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알아보시고, 저 또한 오늘 제가 사업 설명한 자료는 제가 8년 전에 9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유산화라는 정보를 듣고 제가 알아봤던 그대로를 갖다가 지금 제가 사업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아마 무언가를 찾아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뭘 했냐면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교보 하트렉스라는 교보문고에 다녔었어요. 뭐 교보 여기 강남에도 있잖아요. 강남, 광화문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요. 저는 창원의 오픈 멤버로 해서 교보 하트렉스에서 제가 7년간 60개월 동안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다 잘 알다시피 직장 생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듣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들어가서 한 1, 2년을 다녀보면서 동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결혼을 나중에 결혼을 할 거지만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창원에 있는 이 아파트를 하나를 내가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었겠어요? 못 샀겠어요? 절대 못 사죠. 제가 한 5, 6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저기 안에서 무언가를 많이 찾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교보문고에는 뭐가 많습니까? 책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책을 잘 보시는 분이고, 음반이나 문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책이 많죠.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봅니다. 공짜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출근만 일찍 하면 거기가 온통 제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유통이랑 금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렴풋이 다음에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금융을 먼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설계 일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PC의 생명인데요. 이것도 누군가한테 와가지고 리크루팅을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보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누구한테 전달을 받지만 저는 누구한테 전달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찾았습니다. 재무설계 일을 해보고 싶다고 내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각하는 거는 증권회사나 이런데 은행에서 가는 게 아니라 외국계 보험회사 중에서 VUL,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강한데 가서 해야 재무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하나의 힌트만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찾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PCA랑 매트라이프 2개를 찾았었고, 그리고 그 회사의 본사에 전화를 하게 돼요. 네, 좀 특이하죠, 그죠? 특이했기 때문에 제가 유산화까지 아마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1등 지점이 어디냐고. 왜 그때는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으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등 지점은 창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제가 PCA를 선택을 한 겁니다. 영국 프루덴셜.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일을 하게 됐죠. 그런 도중에 제가 제일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고 잘 나갔을 때가 3년 차 때, 한 200명 정도 고객이 있었고 빚을 한 두 분 정도 쓰면서 COT 정도를 제가 하고 있었을 때, 하나의 깨달음을 제가 얻죠.
제 고객들 집에 가서 리뷰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고객이 되고 나면. 근데 집에 가서 리뷰라는 걸 하니까 7시나 8시에 가면 항상, 그때가 언제입니까? 10몇 년 전이죠. 항상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없을까요? 아빠가 없죠. 왜 아빠가 없을까요? 그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네, 창원이었고 잘 나가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나도 똑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저는.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객들 보러 갔었고, 예.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이런 어떤 모임을 최소 10개 이상은 하고 있었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또한. 뭐 독일차 하나 조금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시간적인 부분을 갖다가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탁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COT였다니까요. COT. 예. 돈 때문에 유산화를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도구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찾았죠. 하지만 제가 보험업, 재무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실버 쪽 산업이 잘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죠. 제 고객들 중에서도 가니까 꽤 많은 부분들 영양제든 뭐든 섭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뭘 했겠습니까? 영양제 사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네트워크는 해본 적이 없고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요즘에 세라젬 아세요? 세라젬? 네. 세라젬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제 아시는 형제 라인은 세라젬이 집에 다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세라젬 직접 다 렌탈 받는 게 아니라 사더라고. 그래서 유산화는 참 괜찮다. 그때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세라젬 총판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저 때. 그러면서 알아보고 10년, 훨씬 10년 전이었으니까 세라젬 총판을 했으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엄청 잘했을 거지만 아마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네. 결국은 알아보니까 마지막은 영양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양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찾기 시작했었어요. 내 아는 모든 사람들, 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하게 유산화라는 기회가 저한테 사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뭐 놓치고 뭐 잡고 이게 아니라 알아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아보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셨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여기 신규분들 저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창원에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왔다니까요. 10시 차 타고 가면 집에 가면 3시입니다. 그 24시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제가 받아왔던, 그리고 제가 가져가는 이 유산화라는 비전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서 온 거죠. 그래서 유산화를 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다당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선입견을 갖고, 사실 저는 보험을 할 때부터 선입견을 한번 제가 한번 극복해봤던 적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보험을 제가 했었으니까. 보험이라는 사람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보험하니까. 제 동생도 있지만 제 가족들도 보험을 처음에 시작한다니까 그럼 규성이야 네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구나 박수 보내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아는 모든 지인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조금 있으면 뭐 매니저 되고 점장 될 건데 이걸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알아봤잖아요. 제가 선택을 했고 제가 가서 그 면접을 받고 제 선택을 저는 믿었고 제가 거기서 한번 제 결과를 내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뭐 다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업은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유통의 한 일부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꽂히면 안 돼. 어디에 꽂혀야 되냐면 회사나 제품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꽂혀야 되는데 사투리 쓰면 안 되나? 되는데 사람들이 다단계에 꽂히더라니까요. 희한하죠. 다단계를 나한테 설명해봐라면 설명을 못해. 유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일반 유통은 가운데 뭐 총판, 뭐 대리점 있잖아요. 그걸 이미 그 다단계 판매업, 멀티레벨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 회원 직접 판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미국에서 이미 70년대에 있는 선진화된 유통이고요. 그게 9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믹싱이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중간에서 가져가는 그 수수료를 또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인컴이나 잉여 자금을 결국은 그걸 전달한 개체한테, 전달한 소비자한테, 전달한 사업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매출의 최대 몇 프로? 35%를. 후원 방문 판매업은 매출의 최대 몇 프로? 38%인데 총판 대리점이 이제 떼어가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더라. 그래서 매일경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 전체 매출에서 최대 35%까지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제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시는 매일경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캐시백 받는 건 똑같습니다. 쿠팡이든 뭐든 인터파크든 지마켓이든 뭐 0.1%, 0.5%, 1%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카드에서 또 1% 주니까 2%, 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매출에서 최대 35%를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전 세계 회원 직접 판매 방식, 이 업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5조 2천억? 코로나 전 거의 라면 정도의 매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전 세계 시장에는 무려 211조 원 이상이 되겠죠. 거기에서 몇 프로를 갖다가 우리한테 사업자분들한테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35%, 미국에서는 41.7%, 중국에서는 무려 50% 정도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걸 다시 돌려주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색안경을 지금부터 싹 없애야 됩니다. 색안경을 빼세요. 그러면 진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잘했던 게 제가 알아봤던 부분들이 잘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건강기능식협회에서 앞으로 2030년 7년 뒤에는 무려 지금보다도 5배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25조입니다. 무려 25조 중에서 30%면 얼마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이 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유든 팩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재구매가 나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스펙트럼이 넓게 뭔가를 구매를 해야 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요. 왜? 태어나서부터 먹고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영양제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2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들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뭐 예전에 80년대, 70년대 영양제가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죠. 나가서 나물 캐서 먹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G30, G20 국가들 중에서 따라오는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 시장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감각적으로 하게 된 거죠. 감각적으로 혹시 지금 느낌 빡 오시는 분 안 계세요? 저보다 느낌이 없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아봤던 7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7가지의 토대로 해서 저는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면 좋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팩트가 확실하다는 거지. 두 번째는 글로벌 비즈니스. 세 번째는 10년 이상 들어와가지고 검증된 회사인가,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회사인가, 자체 생산률이 최소 70% 이상은 되는 회사인가,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가, 합리적인 보상을 주는가. 보상을 많이 주고 저게 주는 거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주면 됩니다. 누구나 들었을 때 이 정도 받아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총 4가지를 전 자꾸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회사, 팩트체크. 두 번째는 뭡니까? 제품. 세 번째는 보상. 네 번째는 특이하게도 팀이 다 존재하더라고요. 이 업망. 영업은 사실 팀이 없습니다. 저 영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COT 정도. 내만 잘하면 돼요. 옆에 사람 잘하면 안 돼. 내만 잘해야 돼.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형제라인들끼리 으쌰으쌰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회사 팩트는 이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가, 회사 자료를 보는 거죠.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다른 회사들은 비즈니스 가이드가 있다 없다? 많이 없어요. 세 번째는 매출 성장률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품은 비교 가이드, 회사 자료, 그리고 제품 재구매율을 꼭 보셔야 됩니다. 비교 가이드 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많은 회사들의 팩트를 갖다가 다 이제 올려놓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고, 나도 이해가 되고, 신규한테도 이해가 되고, 니도 이해가 되고, 우리 아도 이해가 되고, 우리 와이프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팩트잖아요. 유사나무 자꾸 좋다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 A사 제품은 좋다 하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투리 자꾸 쓰지 말라 그랬는데. 자, 알아듣는 걸로 하시고. 세 번째는 보상 팩트인데요. 합리적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많은가를 보셔야 됩니다. 뭘 주면 자꾸 조건을 달아. 그냥 20%, 10% 준다는데 자꾸 10%를 받으려면 매출 얼마 해야 되고 15%를 받으려면 매출 얼마, 이런 조건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잘 한번 알아보시라니까요. 분명히 다른 데서 네트워크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 눈빛만 보면 아는데. 네.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알아보시고 들어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만두시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몇 분은. 자, 어쨌든. 그리고 진입비용, 차등 적용이 되는가, 수당률, 수당 분포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회사 자료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 이걸 알아보셔야 돼. 그룹의 팀 문화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이건 들어가봐야 알아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팀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 거지. 앞에서 설명하는 내 같은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냥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팩트를 설명하지 않으면 아닌 거지. 그거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지금 제 말에 제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 생김새에 현혹되시면 안 돼. 팩트를 보셔야 돼. 팩트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곳입니까? 세종시에 있고요. 예. 특수판매 거래가에 가면 한 7분 정도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죠. 제가 했을 때 3명 했었거든요. 알아볼 때 2014년도에 저는 알아봤습니다. 많이 늘었죠. 그만큼 매출도 늘고 뭔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 공개란에 보시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다단계 판매 사업자. 이 불법입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후원 방문 판매 사업자, 방문 판매 사업자, 권유 판매 사업자, 선불식 할부 거래법. 이게 뭐냐면 후원 방문 판매업, 방문 판매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판. 거의 대부분 이제는 후원 방문 판매업으로 되어 있죠. 방판. 그리고 전화 권유는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뭘 산이 많이 하는 데는 전부 다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불식 할부 거래법, 상조회사들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행사를 치르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란에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정확하게 다 나온다. 아까가.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뭐 2010년, 2009년도부터 자료가 싹 다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회사는 1억 이상, 2억 이상, 5천만 원 이상, 1,000만 이상 버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많은지 안 많은지. 이런 걸 보시고 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오로지 어떤 사람 말을 믿는다, 내 같은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최소 그 나라에 들어서 5년 이상 또는 10년 가까이 했던 회사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대부분 5년 안에 망합니다. 대부분 5년 안에, 7년 안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처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증된 회사를 내가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최소한 처음부터 내가 리스크를 안고 왜 들어가. 꼭지점 뭐 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봤죠. 유산의 헬스 사이언스 보니까 서울 제527호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번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번호가 바뀌면 안 돼요. 매년 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호. 그리고 대표이사가 유산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짐 브라운 등기 이상 되어 있으면 완전한 총판 형태로 들어와 있죠. 짐 브라운이라고 우리나라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또 될 겁니다. 되어 있죠. 자, 이제 유산화해서 칩스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 정보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저기 가보셔야 돼요. 다른 회사들 가보시면 갔는데, 없어. 주소로 갔는데. 없어. 이런 회사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2개 봤습니다. 찾아가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 했을 때 여기가 아니었고 선릉이었거든요. 여기 훨씬 세련됐어요, 여기가. 여러분들 복잡하다신 거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더 알아봐. 내서 같이 미국을 가서 보든지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3년간 변경 내역 보셔야 되고 중요한 건 매출액입니다. 이 매출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5가지 매출액을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회사를 선택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보상폴리도 시작을 안 했는데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어떡해. 내 파트너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스폰서가 앞에서 사업 설명해도 이렇게 진짜 물론 피곤한 건 알아. 아침에 우리는 일찍 나왔으니까. 그래도 눈을 끄고 뜨고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걸 얘기해줘요. 자,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내가 선택하면 이 5가지 제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5가지 사업하시는 거 보세요. 어떤 거? 헬스팩, C300, 프로바이오틱, 바이오메가, 파이버지. 내가 가장 많이 먹고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이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전달을 하고 부모님이 가장 많이 먹는 제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잘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헬스팩 하나가요. 유산화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자꾸 사람들 셀라비브 가지고 토너 가지고 뭐 사업을 하니 많이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끼어서 하는 거고. 봐봐요. 몇 프로인가? 무려 26.8%입니다. 4분의 1 이상이 헬스팩인데 토너 가지고 할 거예요? 셀라비브 좋지. 하지만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라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니까. 이 5가지 제품이 유산화 50가지 제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무려 53.6%입니다. 그럼 이 5가지만 가지고 해도 돼. 가장 많이 재구매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굳이 비타민 D 가지고 많이 하고 굳이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5%까지 준다는데 유산화는 재작년에 34.99, 이 맞추는 것도 힘들겠다. 유산화 코리아 스태프들은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간 맞춰서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수당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가 19,894명인데요. 저는 보수적으로 여기서 10% 봅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유산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인금 한 번 정도 받아본 소비자형 사업자다. 우리 1,000명, 저 다른 그룹 1,000명 딱 1박 2일 캠프 모이는 회원이잖아요. 그죠? 아마 맞을 겁니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예상은 제가 기똥차게 내가 또 맞추거든. 다른 건 못하지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1% 미만 회원이 받아가는 금액. 1%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10%를 했으니까 이거는 10% 미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못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2만 명이 아니라 10% 잡았잖아요. 여기는 공을 한 개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1%, 2%, 3%, 4% 좀 나눠놨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 손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1% 미만, 10% 미만이 제가 볼 때는 받아가는 게 평균적으로 1억 3,800만 원입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네. 안 괜찮아요? 저는 이거 4년 만에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깡촌에서 고성 배돈인데 아세요? 거기서 제가 4년 만에 만들었는데 여기서 못 만들어요. 그건 내보다 뭐 간절함이 없는 거겠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와이가 없는 거지. 잘 살고 싶어한 뭔가가 없는 거지. 어쨌든간 다른 회사들을 보시면요 유산화에 반도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A사, 작은 A사 이런 회사들 보세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돈을 작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몇 사람이 특정 몇십 명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많이 받아가는 거. 이거 이해갑니까? 아, 다들 진짜 이해 안 가요 이거? 나는 처음에 볼 때마다 바로 빡 이해가 됐는데 유산화 괜찮다.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리고 1%부터 6%, 10%부터 60% 미만이 얼마라고요? 1,600만. 이것도 괜찮아. 15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유산화 사업을 체인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잡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겠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저 정도는 1년 정도 투잡으로 내가 한다면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다. 자, 유산화는 중간 정도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요. 물론 가서 안 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했잖아요. 오늘이라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14년도 자료니까 2013년도 자료를 봤어요. 유산화 보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유산화 보여요? 이거는 지금 2020년도 자료거든요. 유산화 어디 있습니까? 요 밑에 있어요. 22위 해가지고 한 279억. 이미 이때도 유산화는 들어온 지가 13년이 된 회사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근데 저는 했어요. 다른 걸 보고, 팩트를 보고. 예.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해서 보니까 2011년도 무려 7위. 무려 7위로. 제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유산화 1600억도 안 됩니다. 저는 유산화요, 앞으로 향후 한 5년에 한 5천억 봅니다. 이유는 H사가 그 정도 했거든요. N사가 그 정도 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때는요, 요즘 유산화 모르는 사람 거의 많이 없잖아요. 제품 좋다. 이때는, 유니시티, 아직도 제 친구는 제가 유니시티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어쨌든 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나랑 할 사람 2-3명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600억 가까이 1594억 정도를 재작년 매출을 하게 됩니다. 멋있죠? 2017년부터 늘어나는 거 보세요.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거기에 포커싱이 돼야 됩니다. 왜 유산화일까? 어떠세요? 저한테 사업의 기회를 주신 마리오 런처 박사님입니다.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시고요. 모토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그런 모토를 만들어서 유산화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어떻게 했냐. 저한테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저한테 주려고 20년 뒤에 저한테 주려고 다단계 판매업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아버지도 유산화 제품 한 7년 드셨거든요. 정말 좋아요.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살이 조금 없죠. 74살이신데요. 항상 아버지 가게에 가면 제가 마리오 런처 박사님 달력을 한 개 딱. 아빠 건강을 지켜주는 주치니까 들어가실 때 인사하시고 나올 때 인사하라. 저는 주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유산화는 30년이 됐고 정확하게 31년 차 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20년 전에 들어왔고요. 1992년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30년 됐다고 이제 컨벤션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거지만 저는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2016년 5년부터 갔었으니까 6년도 때 제가 아마 따로 가서 들어갔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 공정도 확인해보고 무려 25주년 때는 이게 유타주 공항인데요. 25주년 유산화 축하한다고 공항에다가 이렇게 이걸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다단계가 10년, 20년 됐다고 이런 걸 틀어주나?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상황이 저는 여기서 사실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거 믿습니까? 이거 그래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픽. 그렇죠? 제가 가서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딱, 내가 찍은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가 대단한, 정확한 회사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캠캐스트. 네, 전 CEO고요. 오른쪽이, 아까 진부랑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이사인데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유산화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감이 딱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표이사가 글로벌 유산화 됐다면 앞으로 유산화 코리아가 성장을 더 많이 할 것 같지 빡 않습니까? 그 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산화는 팩트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고요. 1996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로 2011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전문 제약 업체로 상장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데 무슨 말을 회사에 대해서 어떤 말을 제가 더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죠.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5월달에 공시가 되니까 한번 보세요. 부채가 얼마나. 안 보실 거죠? 제가 그때 또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만큼 팩트가 정확한 회사다. 다단계로만 볼 수 있는 회사는 아니다. 의약품 제조시설, 의약품에 준하는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의약품 제조시설 등록되어 있고요. NSF 인터내셔널 GMP 인증, TGA GMP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뉴트리션, 영양제 회사죠. 굳이 이런 것들을 다 받을 필요가 없는데 유산화를 왜 받을까? 마리오 런처 박사님의 그 어떤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회사 유산화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저희는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거만큼 정확한 제품을 팩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이렉트 셀링지입니다.
그러니까 후원 방문 판매업도 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회원으로 판매한,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셀링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산화가 재작년에 얼마 했다 그랬죠? 1594억. 예. 1600억 원짜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1594억, 좀 전문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1594억 했는데 전 세계에서는 얼마 정도 했을까? 1.19 밀리언. 무슨 말이냐? 1조 한 4천억 정도의 영양제 시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엄청 크잖아요. 근데 고무적인 건 뭔 줄 아세요? 다른 회사들은 1위 회사가 거의 그 회사의 매출의 거의 30-40%를 가지고 있는데, 유산화는 30개 회사 중에서 한 2위, 매출 2위 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예. 근데 한 10%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31년간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 유산화는 2003년도에, 한국에서는 200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즉, 지금 이제 21년 차 되어 있죠. 20년이 지난 회사가 아직도 기회가 있을까? 있어요. 그건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됩니다. 유산화는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냐면요,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상품은 유타주에서 만들어서 라벨지까지 붙여서 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OEM 상품 없습니다. 그만큼 믿고 먹어도 되는 유일한 상품이라기보다는 가격 대비 성능비가 훨씬 뛰어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산화는 아까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로 되어 있고요. 21년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직접판매 갔다가 특수판매 갔다가 나갔다가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다른 회사들 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직접 판매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보면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후원 방문 판매업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몰랐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잘못 골라면 끝장납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면 안 돼요. 회원 판매의 주 제품군이요, 결국은 영양제가 50%가 넘습니다. 뭐 수천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결국은 매출은 영양제가 51%입니다. 화장품까지 더하면 얼마입니까? 무려 73% 정도. 근데 유산화는 뭐 있습니까? 영양제랑 화장품밖에 없네. 그것도 색조 화장품은 없어. 뭔가 감이 빡 안 와요. 나는 유산화 사업을 하는데 좋았던 게 제품이 많이 없었어. 뭐 자꾸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넣고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되면 그거 내가 다 써봐야 되잖아요. 유산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산을 보면 5가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출의 51%를 차지하는. 뭔가 좀 이 수치랑 뭔가 유산은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1위가 만약 공기청정기다, 2위가 정수기다, 3위가 뭐 필터다, 이런 회사를 들어가시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영업을 또는 전달을 또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사람들은. 근데 이게 정확한 팩트인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먹고 내가 가장 많이 전달하는. 유산화는요, 7년 동안 누적 성장률이 더 하는 거예요. 몇 프로다? 몇 프로다? 평균으로 해보니까, 평균 중요하죠, 평균 해보니까 25.86%다. 매년 평균적으로 25% 이상은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이불로 가렸어요. 다른 회사도 안 보이게 잘. 이불로 가린 겁니다, 이불로. 난 다른 회사들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보면,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뭡니까? 코로나 기간이었었어요, 코로나 기간. 코로나 기간 때 누가 사재기를 합니까? 아니지. 재구매율이 높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작년이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는요, 작년에도 똔똔이 비슷하게 했어요. 그 차이가 안 나요. 다른 회사들은 많이 내려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걸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올해는 무조건 성장이죠. 올해는 무조건 성장입니다. 그 성장 안에 이게 바람이 불 때 배 돛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 때는 배 돛을 하고, 바람이 불 때는 다시 닫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유산화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품은요, 뭐 제품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석박사들이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안 믿죠? 그래서 제가 컨벤션에 가서 찍었어요. 이 서 있는 사람 100명이고 뒤에 인사 한 50명 돼요. 진짜 석박사들이 150명 정도 있는 회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 재무설계할 때 제조회사 한국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고객들. 기껏 해봐야 많으면 3, 4명, 5명.
힘들면 그 박사들부터 잘라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유산화는 무려 몇 명을 가지고 있다? 150여 명 석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당연히 좋겠죠. 유산화는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그리고 빼는 영양제. 영양제가 끝입니다. 제가 올해 80년생 44살인데 뭐 나쁘지 않죠, 그죠? 나쁩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저는 절대 키가 작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키가 클 뿐이지. 작다고 불편한 건 없습니다. 크게 불편한 거지. 인셀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에서 독성이 없는 최고의 제품. 플래티늄 플러스를 받은 유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는 사실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캐나다 내과의사 처방전에는 유산화 전 제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방전에. 즉 다른 걸로 대체해서 약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항생제를 처방하지. 항생제를 왜 처방을 합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선진국들은 비타민을 처방을 합니다. 유산화가 의사 처방전에 들어가 있으니까 C300 두 알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팩트가 정확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5,600명의 프로 선수들이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좋아합니다. 지금 월드컵 열리고 있죠? 지금 보니까 1, 2, 3등 우리끼리 다 하고 하더만. 안 보세요? 보죠. 이렇게 쇼트트랙에서 제품들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참 희한하게도 2002년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난 뒤로부터 되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그거는 유산화 제품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캐나다 선수들은 후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유산화를 갖다가 다 얼마나 큰 이게 나중에 파트너들 욕도는 먹겠다. 여기 써야 되는데.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주무셨지만 지금부터 20분 동안 주무시면 안 돼요. 돈 받아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요. 오해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돈을 받아가는가. 유산화는 다단계 판매업에 있으니까 매출의 몇 프로를 준다 그랬습니까? 35%까지, 최대 35%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3%, 6%, 9%, 12%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최대 35%까지를 내가 합법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회원을 등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 회원입니다. 이들한테는 돈을 하나로 주지 않습니다. 단, 너도 먹고 좋으면 6만 원 이상 자동 이체해서 먹으라. 그러면 우리 회원들하고 똑같이 회원가에서 10%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돈 3%, 6% 주는 것보다 10%를 더 할인해 준대. 10%를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안 줘. 어떻게 주냐면 그 다음 달 5%, 그 다음 달 5% 줘요. 그러니까 회원을 자동이체로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면 회사에서는 그렇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왜? 3개월치 매출을 갖다가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안 하지. 그냥 막 받아버리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회원이다? 디스트리뷰터, 사업자형 회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주 안에 한 200포인트, 헬스백 4개 정도를 먹으면 가게 하나가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디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가게에서 매출을 채워서 주는 건데 최대 3개까지 준대요. 그거는 6주 안에 기간이 있습니다. 6주 안에 한 번 더 재구매 정도를 해 먹으면 이제 서비스를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원비씨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3BC를 갖다가 빨리 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리셋 한 번 정도 하면요, 바로 3BC가 열리게 되는 거죠. 리셋은 되게 괜찮습니다. 뭐냐면, 유산화 전체 매출, 전체 상품을 갖다가 내가 한 번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는 주급입니다. 주급. 주정산, 주지급. 무슨 말이냐. 저희는 주급을 받는 회사입니다. 요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한 걸 그 다음 주 금요일 8시 반이 딱 되면 딱 돈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지금 주급을 받고 일을 하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고 다른 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윤혜선이든 잘 알지. 저는 재무설계를 했잖아요. 이 주급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근데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준대 주급 주지 않습니다. 후원수당 그대로를 줘야 주급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한 달치 일을 하고 한 달 뒤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25일, 20일? 돈이 잠시 숫자로 스쳐 들어왔다가 그 다음 날 숫자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주급으로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해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급받는 건 생활비, 두 번째 주급받는 거는 세 번째 주급은 내 비자금, 네 번째는 이렇게. 비자금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500만 원을 받으면 125만 원, 125만 원, 125, 125만 원을 받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재무설계를 해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급을 받는 우리는 회사가 알아서 그냥 재무설계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 주급을 늘려가는 게임을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나왔죠, 그죠? 동그라미를 생각하지 말고 동그라미를 팀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한 개의 가게에서 왼쪽과 오른쪽 두 팀을 만들어가는 게 이 바이너리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유산하는 매출을 100%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보면 한 5대까지는 100%, 6대부터는 한 50%, 한 10대부터는 한 20%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아까 전에 말한 차등 지급 이런 것들이거든요. 유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00%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팀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10단계든 20단계든 처음 밑에 있는 소비자한테도 제가 뭔가를 터치를 할 수 있는, 내가 후원을 할 수 있는 끈덕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난 이게 괜찮더라고요. 예. 10대 이상부터는 안 좋게 하면 제가 그 밑에 누구를 후원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덜 써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BC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BC랑 3BC, 가게 한 개랑 세 개랑 시작하는 게, 만약에 매출이 똑같다고 한다면, 한 개의 BC의 매출이 똑같이 3BC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매출이 최대 2배 정도, 내가 받아가는 인컴을 최대 2배까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업자로 보면 3BC를 하면 되는 거죠. 3BC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8일 정확하게 4주마다 헬스팩 4개 정도를 구매해서 내 건강 챙기고, 배우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줘도 됩니다. 배우자 건강 한 개 챙기고 우리 애들 건강 한 개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절별로 리셋 한번 하고, 셀라베비 좀 바르고, 바디너셔 바르고, 샴푸 린스 받으면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은 쓰더라. 제품이 좋다는 가정하에, 제품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좋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그만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그 저돈을 갖다 그러면 이거 하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이 돈 이상 많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함으로 해서 다른 걸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2, 3개월 지내다 보면 내 건강은 좋아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받아가느냐. 큰 팀 왼쪽 오른쪽 중에서 보면 금액을 이렇게 탁 더해요. 예, 그러면 작은 실적에 곱하기 20%를 해서 달러로 지급을 받습니다. 저희는 달러를 부는 사람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저는 달러로 풀었죠. 달러로 와서 원화로 갖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달러를 버는 사람. 유산화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사실 외화벌이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재기가 필요가 없다. 왜? 그냥 작은 실적에서 125포인트만 넘는다면 작은 실적에서 20%를 주는 플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유산화는 그냥 작은 실적에서 20%를 주지만 다른 데는 만약에 1대 3대 5로 맞춰서 후원수당을 받아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100포인트, 300포인트, 500포인트가 돼야 돼. 그럼 100포인트, 300포인트는 되는데 여기가 350포인트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달에 150포인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유산화는 그게 없습니다. 125포인트만 넘으면 20%를 무조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는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114포인트가 되는데 그 1포인트를 안 채워.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러면 안 돼요. 샴푸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돈을 3, 4만 원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택배비 좀 아끼지 마. 택배비 좀. 안 그래 와서 사면 되잖아. 와서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제가. 왜? 우리는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매주 인컴을 받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주급으로 23만 원.
이건 제 얼마 만에 제가 주급으로 한 20만 원 정도를 받아갔을까요? 깡촌에서 2015년도에 한 달 정도 하면 충분히 받아갑니다. 한 20만 원 정도 받으면 매출에 한 2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면 되거든요. 내 먹고 니 먹고 음원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충분히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당연히 전부 다 재구매가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충분히 두세 명 정도는 재구매가 나오더라. 그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자녀 실적이 2월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1000포인트, 1500포인트 중에서 남은 500포인트가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아웃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유산하는 다음 주 월요일로 탁 2월을 시켰습니다. 단 이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4주마다 200포인트 정도는 제품을 먹고 쓰거나 전달해야 됩니다. 단계 없는 무한 공유 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산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으면 팀적으로 사업보다는 그 단계까지만 내 팀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유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되어 있고요. 자, 이 방법치로 두 개의 라인, 한 개,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1번 가게만 가지고 돈을 한번 제가 벌어볼게요. 1번 면적은 처음에는 누구냐면 제 지인인데 회사에서 만난 지인이고요. 그 지인이 다른 일을 한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미안했는지 자기 고객 중에서 한 명이 A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제 나 앞에 넣었죠. 그래서 제가 그 지인을 앞두고 그분한테 열심히 사업 설명을 했어요. 하니까 이분은 안 하고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한 분은 또한 제 지인입니다. 소개 받아가지고 제가 시간 속에서 가이드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렇게 두 개의 팀을 시간 속에서 만들어낸다면 한 개의 가게에서 한 달 동안 최대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700만 원입니다. 저는 깡촌에서 한 2년 반 만에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성, 마산, 창원, 진주, 사천 뭐 이런 데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반 정도 만에 만들었다는 거는 충분히 제 정도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잡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오시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 본인의 시간을 좀 빼셔야겠죠. 하지만 제가 이 금액 가지고 만족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최대 700만 원입니다. 최대 700만 원. 만족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저에게는 가게가 3개가 있는데 그래서 한 개 라인을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 700만 원이고 한 개의 가게에서 2개의 빈 가게를 저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게를 갖다가 제가 만들게 되는데 여기는 제 친동생이면 친동생. 쭉 안 하다가 제 어머님이 네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규성이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 규성이 하는 거 해봐라. 처음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경상도에 있는 남동생이니까.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우리 경상도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동생들. 안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필요해서 제품을 먹어보고 이제 자기가 알아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들었더니 거기 라인에서 800만 원의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합해서 그럼 최대 이 2개의 라인에서 최대 2개의 가게에서 얼마를 벌어갈 수 있느냐? 약 1,500만 원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약 한 5년 정도 만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저 깡촌에서. 아직도 저는 서울에 파트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내 경험도 다 나눠주고 노하우도 다 주는데 선택을 안 하시잖아. 왜? 저건 또 지만 되겠지. 다이아니가 얘기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자신을 믿은 거지 뭐. 내가 알아봤던 걸 믿은 거고. 그렇게 하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두 번째 가게에서 빈 가게 2개를 갖다가 그러면 즉 1번 가게에서도 2개, 2번 가게에서도 2개, 빈 가게를 4개를 저는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만족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왜? 어차피 저는 재무설계했을 때 이거보다는 더 많이 벌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저 벌고 싶어한 제 욕심이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개 라인을 더 만들게 됩니다. 전부 다 3개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한 개의 가게는 누구냐면 제 PC에 다닐 때
피해 다닐 때 제 비서입니다, 비서. 비서인데, 처음에 제가 이거 하니까 FC님 제품 좀 나한테 안 사먹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와가지고는 FC님 저도 리셋을 하고 리셋을? 처음부터 리셋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죠. 왜 제품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리셋을 시키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인연이 된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갖다가 열심히 후원을 해서 키웠죠. 지금 루비 디렉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키우니까 이 세 번째 가게에서는 900만 원, 최대 9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가게를 다 합하면 약 최대로 2,400만 원, 1년이면 얼마? 3억짜리를 벌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빈 가게가, 프랜차이즈가 무려 가게가 6개가 빈 가게가 딱 있는 거죠.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그 빈 가게를 다시 파트너 밑에, 내 라인 밑에 붙여서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면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산화는 무한 소득이 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돼요. 빈 가게는 다시 내가 매출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그 빈 가게 리엔트리를 붙임으로 해가지고 얻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빈 가게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 11번 리엔트리까지 가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꽉 차 있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11번 리엔트리까지 저는 와 있고, 이렇게 해서 파트너 밑에 빈 가게를 붙여서 제가 다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느냐? 첫 번째는 제 추가 소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네트워크 하시면 이런 거 아니에요. 라인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옮겨가지고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내 라인 밑에 내가 붙여서 거기서 만들어버리면 사실은 파트너가 뭐 다른 걸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보이지 않는 이상 내가 밑에 다시 내려가서 일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안 두는 거죠. 이게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게를 만들어만 낸다면 충분히 이 둘, 넷, 여섯, 9개 가게는 다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게만 가지고도 5스타 다이아몬드는 충분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 디렉터이긴 하지만 제 목표는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아닙니다. 5스타 다이아몬드지. 왜? 가게 한 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서 가셔도 돼요. 근데 전부 다 가게 3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 9개의 비즈니스는 다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목표는 5스타 다이아몬드 가가지고 유산화를 처음 가지고 왔던 그 일본 사업자의 소득을 한번 넘어보는 게 제 목표거든요. 죄송합니다. 계시나? 근데 되게 대견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일본 사업자의 소득을 절대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헬스백 2개에서 헬스백 4개를 4주마다 먹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이제 60만 원 많은 거 아이가? 하지만 그걸 먹는다 해서 다른 걸 갖다가 줄이게 된다니까요. 누구나 받을 보너스, 이 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해서 평생 매칭 보너스인데요. 이거는 매출의 15%, 제가 평생 매칭 보너스를 달성을 하고 제가 소개한 사람을 달성시키게 되면 그 친구의 후원 수당 중에서 15%를 평생 줍니다. 10,000원을 받아가면 제가 얼마를 받겠습니까? 1,500원. 10만 원을 받아가면 얼마? 15,000원. 100만 원을 받아가면 얼마 받겠습니까? 15만 원. 저는 이 매칭 보너스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냐면 보통 사람 월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더 성장을 시키면 더 많은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 걸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우리 대신에 너를 잘 키웠다고 해서 주는 것 뿐인 겁니다. 이게 평생을 주는 겁니다. 한 번 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주는 겁니다. 소득을 늘리면 늘릴수록 서로서로 상생을 하는 관계죠. 그리고 여행도 보내줍니다. 많은 여행이 있지만 사실 저는 유산에서 보내준 여행이 아직도 저는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PCA나 이런 데 여행을 저는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내 혼자나 와이프 정도를 보내줍니다. 근데 유산에는 보내니까 가족을 다 보내주네. 저희 부모님이신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유산에서 보내줬던 제주도 여행 갔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니, 크루즈, 케이프타운, 이 제일 최근에 왔던 여행, 파트너들과. 그리고 저희는 따로 매년 미국을 갑니다. 저희 팀은. 그리고 제조시설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들어 사진 찍어. 이런 것들이 정확한 팩트가 되고 인원을 늘려가는 거죠. 우리 애들인데요. 제가 유산화 사업하는 그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2014년도 12월 24일에 태어났거든. 이 야가. 그러니까 제가 좀 특별하겠죠, 그 친구는.
왜 그러냐면 배속에서부터 제품을 먹었고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 없고 항생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둘 다. 그렇다 보니까 좀 특별해요. 그리고 제 사업하는 기간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오른쪽 저기 왼쪽 사진은 이번에 부산연합 세미나한테 따라가가지고요. 내 사업 설명한 거 듣고 탕후루 산다 제가 사준다고 꼬셨거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더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44살 남자가 과연 몇 분 정도 있겠습니까? 되게 유산하는 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그런 저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버킷이 있어요? 버킷리스트? 없죠. 저도 없었어요. 유산 오면서 생겼습니다. 많은 것들을 많이 이뤘지만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뭐였냐면 저랑 제 첫째 딸애와 그 친구가 나중에 미국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미국의 본사에 가서 제 스태프들한테 내 딸애고 여기는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걸 제가 이뤘잖아요. 언제? 2020년도에 코로나 막 왔었을 때. 그리고 작년에 미국 간다니까 진짜 또 따라가고 싶대. 다시 데려갔어요. 키 차이가 좀 나죠? 키 차이가? 이거 A까지 와 있고 이거니까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돈만 갖고 되는 일입니까? 돈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빠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7살짜리를 갖다가 생일로 따지면 한 15살짜리 애를 갖다가 10일 동안 미국을 갖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아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위대한 도전을 저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작년에 너무 쉬웠어요. 한번 가봤던 거지 지가. 올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뭐 지가 가나만 뭐 이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산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놀러는 갈 수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저한테 주는 회사이고요. 유산화는 우리 유산화 유니스타즈 그룹은 유일하게 휴대폰 하나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유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그룹만 쓸 수 있어. 딴 데는 못 써. 제가 전 전략기획부 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화는 앞으로 결국은 이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힘든 게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인데 그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맵에 들어가 있다면 링크만 보내서 다른 사람을 보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올해 드디어 아시아 컨벤션을 유산화가 최초로 외국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 중에 최초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 3일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려 1235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 돈을 주고 외국에 가서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요. 티켓비 얼마 안 합니다. 소개하신 분한테 오늘 티켓비 결제하시고요. 이날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는 처음에 이런 데 와서 어떻게 구경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을 무려 12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팩트를 보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 행사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룹 없고요. 이런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거의 저는 진짜 유일한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출발선에 지금 다 서 계십니다. 제 8년 전 모습이랑 똑같겠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8대2 법칙, 아니 1대 지금 9법칙입니다. 9명은 안 하실 겁니다. 1명은 알아보시겠지. 100명 중에서 10명은 알아보시겠지. 그리고 거기서 2-3명 정도가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나가서 다른 거 찾아보십시오. 다른 도구가 있는가. 결국은 시간 곱하기 몸값이 제 연봉인데 이 시간을 갖다가 높일 수 있고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결국은 그건 축적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어떤 직장인이 그 어떤 사업이 축적이 되겠습니까? 저는 유산화 사업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는 결과의 사업이 아닌 과정이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영업은 결과의 사업입니다. 사업의 루틴을 정했다면 그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 결국 성공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거는 학벌, 지연, 남자, 여자 다 필요 없습니다. 유산화 사업은. 하지만 누군가는 스타트를 할 거고 누군가는 망설이고 안 할 겁니다. 스타트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우연하게 찾아왔던 이 기회가 혹시 아닙니까? 1년 뒤에는 여러분들 찾아가가지고 이 앞에서 나와서 스피치를 할지. 이상 맞지?